쉽고 재미있는 과학수TV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중나선의 중국 역사, 우민과 민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사상은 서한시대의 동중서가 유학을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정립시키면서 유학이 청나라 끝날 때까지 중국의 정치를 지배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학의 사상 중에 군, 존, 신비, 군주는 존귀하고 신하는 비천하다. 이게 유학의 정통 사상인 것으로 우리는 흔히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중국의 사상을 얘기할 때에 진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사상, 즉 진 이전의 사상과 진 이후의 사상으로 나누는데요. 선진사상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가, 법가, 도가입니다. 물론 묵가도 있었습니다만 묵가는 후대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현실 정치 속에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이 세 학파는 현실 정치 속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도가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노자 도덕경이 떠오르고 또는 장자가 떠오르는데 거기서는 흔히 무위 자연론이나 또는 청정무구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까요? 사실 노자를 보면 노자의 기본적인 사상은 우민정책입니다. 즉 백성들이 많이 알아야 국가가 혼란스러워진다. 즉 백성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 법가는 어떨까요? 법가는 똑같습니다. 군주의 절대 권한을 주장하기 때문에 신하나 백성들이 군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가와 법가는 우리가 흔히 우민 정책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도가와 법가가 우민 정책을 썼고 유가는 어떨까요? 유가는 선진 이전에 보면 맹자로 대표할 수 있는데요.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은 중하고 군주는 가볍다. 백성은 귀하고 군주는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군 경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일개 필부인 주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군주인 주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주는 유명한 폭군이죠. 그런데 그는 주를 군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무리 제왕이지만 유가에서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 원칙, 즉 우주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도를 쫓아가지 않는 임금은 갈아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혁명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유가의 사상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맹자와 대척점에 섰던 순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도 불종군, 즉 도를 쫓아야지 군주를 쫓아서는 안 된다. 도를 군주보다 위에 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저희는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도통이 정통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정통의 정자는 정치할 때 정자입니다. 즉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정치는 그걸 쫓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갈아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옛 사람들이 볼 때는 과격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갈아치는데요. 자유민주주의에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후진국에서 보면 혁명 또는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죠. 이 맹자가 얘기했던 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쨌건 법가와 도가에서는 도통과 정통을 같은 이슈에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군주가 모든 것을 기본 원칙을 다 갖고 있다. 그리고 군주는 틀릴 수가 없다. 군주가 잘못된 것은 군주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신하들이 잘못된 것이다. 모든 선한 것은 군주한테 돌리고 신하들한테는 잘못된 것을 돌린다. 그래서 군주를 절대화했습니다. 유가는 어떻습니까? 유가는 신하들 중에 모범적인 신하는 쟁론을 할 줄 알고
군주가 잘못했을 때 간언을 하고 충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신하가 되려면 지식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선진 이전의 유가는 지성을 존중했습니다. 그걸 주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가나 도가는 우민 정책을 주장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신하도 너무 똑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백성의 두 부류는 하나는 군인입니다. 하나는 농민입니다. 법가에서 꺼렸던 그런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일까요? 지금 말하면 먹물들이요. 이 지식인들이죠. 저 같은 먹물들이나 왜? 이 사람들은 배운 게 있으니까 맨날 떠들죠. 두 번째는 예술하는 자들. 사회 좀 비평적이죠. 또는 협객. 지금은 협객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국가의 기본 체제 안에 안 들어오는 이러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협객이라고 그러는데 이 협객도 꺼려했습니다. 즉 없애려고 했죠. 또 하나는 누굴까요? 상인들입니다. 물론 상인들은 유가에서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가에서는 더욱더 배척을 했죠. 왜? 이 상인들은 아는 게 많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워 듣는 게 많고 그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가는 비록 상인은 배척했지만 지식을 존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거를 주지론이라고 하고 아까 법과 도가는 반지론이라고 합니다. 즉 엔티 인텔렉츄얼리즘,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반지성주의가 되죠. 그런데 군주를 절대화했기 때문에 법가에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군존 신비사상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유가로 넘어왔을까요? 서한시대 때, 무제 때 동중서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음양오행설도 주장했던 사람인데 유가의 옷을 입고 한무제한테 혈량대책이라는 통치 전략 또는 통치 사상을 올리면서 그 안에 슬쩍 군주들이 좋아할 법가의 사상을 끌어온 것입니다. 사실 한 고조, 유방이나 문제, 경제 이런 사람들은 황로 사상을 좋아했습니다. 황로 사상은 바로 뭐죠? 도가 사상이죠. 도가 사상은 군주가 절대자다, 성인이다. 도와 군주는 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은 많이 배울 거 없다. 신하들도 군주에 대해서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겉으로는 청정무구, 무위자연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민화를 통해서 절대 군주한테 복종했던 게 도가와 법가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초기에는 황로 사상이 유행했고 실제로 군주들이 그걸 좋아했죠. 근데 무제 때 갑자기 유교로 바뀌었는데요. 동중서라는 사람은 이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혈량대책이라는 대책을 올리면서 그 안에 법가의 사상을 슬쩍 끌어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존군 비신, 즉 군주를 존중하고 신하를 낮게 본다. 사실 법가의 얘기인데, 즉 포장은 유가인데 그 속의 내용은 법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제가 봤을 때 이거 괜찮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가가 다른 것을 배척하면서 정통사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후대에 왕충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동중서를 강력히 비판했죠. 이 사람은 유가가 아니다 이럴 정도로요. 사실 동중서 전에 숙선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고조 때 숙선통은 예의 범절에 관한, 즉 황제와 신하들 간의 예의에 관한 그런 절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본인은 유가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군주 제일주의였습니다. 즉 포장은 유가인데 속은 법가였죠. 동중서도 똑같죠. 그래서 중국의 후대 역사를 보면 진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민본사상, 즉 군주는 상대적이고 또 군주는 백성보다 가볍고 백성이 귀중하다. 그리고 군주가 아니라 도를 따라야 된다. 도통이 정통보다 위에 있다. 이런 사상들이
서한시대 때부터 완전히 변하면서 군주와 도가 갖게 되고, 군주는 잘못이 없다, 이런 사상. 또 군주는 신하보다 훨씬 존귀하고 신하는 비천하다. 또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걸 가르칠 필요 없다. 신하들은 절대로 복종해야 된다. 쟁론을 하거나 간언하는 거 맞지 않다. 이런 것이 주류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왕조에 따라서는 신하들의 힘이 세져서 쟁론도 하고 간언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상이 내려왔고, 특히 명나라, 청나라에 이르면 굉장히 심해집니다. 군주가 완전히 절대권을 휘둘렀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보면 진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민본사상, 진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하로는 우민사상이 지배했습니다. 지성사적으로 보자면 진나라 이전에는 지성주의, 즉 주지론, 지식을 존중했죠. 그런데 진나라 이후에는 반지론, 즉 엔티-인텔렉츄얼리즘, 반지성주의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군주를 절대화한 것을 유가의 사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근본은 법가와 도가에 있다. 그리고 중국의 전제 군주 왕조는 민보는 겉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민화 정책을 계속해서 왔다. 그리고 반지성주의 쪽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정치에 있어서도 독재를 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자기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합니다. 또 어떠한 이론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제도를 통해서 누르려거나 언론을 탄압하거나 자유로운 표현을 막거나 책을 자기가 의도하는 바대로만 쓰게 하고 다른 얘기는 못 쓰게 하거나 사상도 통제하려고 그러죠. 종교도 통제하려고 그러고요. 사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만을 우리가 비판할 게 못 됩니다. 중국의 왕조가 우민화 정책을 써왔지만 지금의 권력을 쥐게 되는 자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현대 용어로 하면 디지털 독재라고 하는데요. 서방의 유명한 학자가 썼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디지털 독재의 근본이 뭡니까? 정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민화하는 것이죠. 즉 반지성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지성주의적이면서 우리의 자유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구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주의를 주장하거나 반지성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또 사람을 우상화해서 그 사람 말은 절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중국의 법가와 도가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공자의 논어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사상적으로 사실은 민주적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는 민주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 속에는 민본과 민주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특히 맹자를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도를 중시했던 유가야말로 제대로 중국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사실 중국이 좀 더 민본주의적인 통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를 끌고 온 두 기둥, 하나는 백성을 귀중히 여기는 민본사상, 또 하나는 백성을 천하게 여기는 우민사상. 민본사상은 유가, 그것도 선진시대의 유가. 진나라 이후에는 유가가 법가화되면서 사실 유가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민사상은 도가와 법가, 그리고 진나라 이후의 유가. 물론 이 중에서도 주희 같은 대학자는 존군 비신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살아있는 지성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오늘은 이 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사상사적인 이야기여서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가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